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공급대책과 함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관련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기 신도시 공급대책에 대한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문제와 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GTX 얘기는 계속 해드렸고 엊그제부터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GTX는 사실 10년 전부터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또 파주 운정 신도시와 같은 이제 수도권 신도시를 지으면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방안인데 현재 이제 GTX가 다시 부상된 배경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해서 좀 나온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은 배경으로 꼽자면 소요 시간에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에서 이제 1시간 이상 허비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역과 삼성동을 거쳐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신도시를 잇게 됩니다. 최고 시속 200km 그리고 평균 100km로 달리니까 지금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를 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현재 77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되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은 52분에서 14분으로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시작해서 의정부, 또 청량리, 삼성, 과천, 수원까지 이어지는 C노선 역시도 수원에서 삼성까지는 78분에서 22분, 의정부에서 삼성까지는 74분에서 16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GTX 말고도 신안산선 사업이 또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 시흥과 또 서울 여의도를 이제 급행으로 달리는 또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는 53분에서 22분으로 그리고 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는 100분에서 25분까지 크게 소요 시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한 5분의 1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인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출퇴근 시간 이거 줄어드는 게 정말 어떤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일일 수 있겠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GTX가 더 이렇게 좀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은 드렸는데요.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셈법에는 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배경이 좀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자체가 이제 서울의 주거 밀집도를 좀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고 또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급에만 좀 치우쳐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교통 부분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GTX와 신안산선과 같은 수도권 교통망에 대한 대책이 이제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은 지난 9월 통계 기준으로 해서 약 5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억 8천만 원과 비교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정부의 9.13 대책이나 금리 인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높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GTX를 비롯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이 3기 신도시 공급 대책과 함께 이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급 대책과 함께 나올 이 교통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시에 또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나 이제 주택 건설 내수 경기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착공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분산시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좀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이 GTX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은 이제 추진 의지에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GTX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추진 속도를 좀 빨리 하려는 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이제 목표인데 국토부는 현재 이제 기획재정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 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이 점을 줄여서 이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전체적인 사업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 건설 시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사 기획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그 연내 착공이란 목표를 두고 있는 이제 GTX A 노선인데요.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단계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구간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파괴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지만 좀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통비 또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가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또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좀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GTX 역세권 일대에 대한 또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신호선이 지나는 의정부나 서울 강북의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토지나 집값에 대한 문의가 얼마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전원도 들려왔고요. 또 이미 상당 부분 교통 호재가 반영되긴 했지만 착공이나 준공 이후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투기 세력 유입 흐름을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었고 기대감도 높아졌었던 대형 교통 호재잖아요. 하다 그렇죠. 보니까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좀 벌써부터 약간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앞에까지 나왔었던 좀 우려되는 점들 외에도 다른 리스크들도 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제 GTX 노선을 보면 모두 강남을 지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남으로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강남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강남권은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권은 더욱 커지고 또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제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 또 낮에는 사람이 없는 유령도시처럼 그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함께 영상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착공 이후의 부동산 시장 변화는 연장되는 데까지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서울 시내에 빨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해지면은 쇼핑을 또 서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있는 곳에 호재가 있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서울 지역으로 또 집중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TX와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쟁점들과 우려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